소리로 듣는 고전 영화 장밋빛 인생. 1994년 개봉한 한국 고전 영화 장밋빛 인생은 1987년 대통령 특별 담화와 평화적 정부 이약, 그리고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둔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도시 빈민들의 모습을 밀도 있게 담아냈습니다. 시간은 1987년 4월 13일, 뉴스 특보가 흘러나옵니다. 조직의 비상 열람망을 통해 급박한 지시가 전해집니다. 4월 13일, 조직의 사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다음 연락이 있을 때까지 은신하시오. 나레이션.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이어집니다. 평화적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레이션. 허름한 방에 모여 앉은 노가다 인부들은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정치 이야기가 결국 자신들의 삶, 즉 건설 경기와 직결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조금 시끄럽게 생겼구먼. 에이, 암만 시끄러봤자 우리 같은 노가다들이랑 뭐가 상관이 있대요. 시국이 어수선하면 자연히 건설 경기가 죽는 것이요. 아니, 세상 어수선하다고 집 안 짓고 길거리에 나와서 산대요? 나레이션. 이곳은 서울 가리봉동의 낡은 숙박업소이자 만화방입니다. 황동팔. 그는 이 복잡한 시대를 맨몸으로 부딪히는 건달입니다. 그는 심야 요금이 끝나는 아침 7시, 마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깨어납니다. 이봐요! 이봐요! 일어나요! 나갈 시간이라고요! 나갈 시간? 아침 7시가 심야 끝인 거 몰라요? 댁 말고 누가 있나? 다 갔어! 나와! 마담은 황동팔에게 가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일이 아버지 제사라며 그가 집안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을 걱정합니다. 영화는 공부 잘해? 그 녀석도 잘난 형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눅들어 커서. 잘나기는 뭐? 너 요즘 통 집하고 연락 없는 모양이구나? 너 지금 하는 일 대충은 알아? 여러 사람 가슴에 못 박을 짓 하지 말어. 잘 돼서 너라면 죽고 못 사는 네 어머니 소원 좀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여. 나레이션. 한편 마담. 극 중에서는 신여사로 빌립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 부탁합니다. 그 상대는 사업가인 한 사장입니다. 사실은 부탁이 있는데 갑자기 웬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집안에 일이 좀 생겨서요. 어려우시면 관두시고요. 한 사장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마담에게 결혼을 제안합니다. 영등포에 가게 2개가 있을 만큼 재력도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며 그녀를 설득합니다. 건달들 라면 끓여주면서 꽃다운 나이 다 보내겠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심여사가 어때서? 가리봉동이 알아주는 미모에다가 생활력도 있고. 나레이션. 만화방 겸 숙소에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집니다. 동팔을 찾아온 건달 후배가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동팔이 조직 내에서 배신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이 갈치파 쌍도끼를 해쳤다며? 정말이야? 쌍도끼인지 쌍방울인지 내가 아냐, 임마. 뺑코가 손 좀 봐줄 애가 있다고 해서 따라간 것뿐이라고. 칼침도 뺑코가 놓은 거고. 순진하기는 지금 칼침은 형이 놓은 걸로 돼 있어. 뺑코가 계획적으로 형한테 덮어 씌운 거라고. 나레이션. 동팔은 조직 내에서 바람막이로 이용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살인 유명을 쓰고 도피 생활을 할 처지에 놓입니다. 그는 급히 옛 애인 미영을 찾아 나섭니다. 미영은 밤무대 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영아, 오래간만이다. 혹시 뺑코 한자 소식 없냐? 참,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전화 왔었어. 동팔 오빠 보면 우이동에 있다고 전해달랬어요. 미영은 동팔에게 자신의 마지막 스테이지인 카네기로 오라며 술 한 잔을 사겠다고 약속합니다. 떠나는 미영을 보며 동팔은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너 많이 섹시해졌더라? 해살. 황동팔은 조직의 배신으로 인해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그가 찾은 것은 옛 조직원이 아닌 자신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옛 애인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결국 조직의 논리에서 벗어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나레이션. 만화방의 밤은 언제나 소란합니다. 새로운 접대부들이 들어와 신고식을 합니다. 유선미라는 이름의 여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기 가리봉동 손님들께
소양강 처녀로 인사드릴게요.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 18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냐. 나레이션. 시끄러운 만화방 한 구석. 황동팔은 무언가를 골똘히 쓰고 있습니다. 마담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아저씨는 맨날 뭘 그렇게 열심히 써려? 그냥요. 황동팔은 연필을 내려놓고 자신이 쓴 시를 읽어줍니다. 그녀는 채종하다. 맨드라미 화단계에 없는 듯 빛나는 채송화. 낮은 데서도 높은 곳을 욕심하지 않는 그 슬픈 빛. 그래서 차를 나르는 그녀. 미스 오의 파리한 종아리도. 해설. 거친 건달인 황동팔에게서 나오는 이러한 감성적인 문학적 표현은 영화의 중요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는 깡패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면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찾으려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밝혀지는 그의 과거와 연결됩니다. 나레이션. 그때 뺑코를 쳤던 동팔이 드디어 뺑코가 나타나자 분노하여 달려듭니다. 뺑코는 이미 다른 패거리들을 이끌고 동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동팔, 너 임마 우리 식구를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알았어? 겁대가리 없는 자식.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 나레이션. 만화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동팔. 그 순간 한 어린 소녀가 들어옵니다. 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청소 같은 거 해드리고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될까요? 마담은 냉정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동팔이 그 소녀를 보호하려 합니다. 마담, 숙박비는 내가 줄 것이니까 한번 봐주시오. 하지만 깡패들에게 맡고 있던 동팔이 잠시 정신을 놓은 사이 소녀를 데리고 온 포주 같은 남자가 나타나 소녀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집 나와서 하는 짓거리가 겨우 이따위 짓이야? 나레이션. 이를 본 마담은 분노하여 포주에게 맞섭니다. 당신이 주인이야? 어디 해먹을 장사가 없어서 집 나온 애 등 써먹고 지랄이야 이거. 너 이거 불법 영업인 줄 알지? 같이 경찰서로 가. 마담은 결국 포주에게 택시비를 쥐어주며 소녀를 보호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동팔은 마담에게 고마움을 표하려 하지만 마담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봐요 깡패 양반,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어제 덱하고 나 사이엔 아무 일 없었어요. 됐어, 이제 가요.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라 이거지? 그래 이 자식아, 니들한테 그거밖에 안 되는 일이지. 난 니놈들 뱃속까지 다 알아. 무식하고 야비하고 추잡스러운 자식들. 꺼져! 이 장면은 마담이 건달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황동팔에게서 무식하고 야비함의 전형을 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시 황동팔이 보여준 약자에 대한 연민, 소녀를 보호하려 했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황동팔은 동생을 만화방에서 만납니다. 동생은 만화방 생활을 하는 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책합니다. 넌 내가 행복해 보이니? 지저분한 만화방에서 매일매일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지내는 게 즐거워 보여? 왜 그렇게 얘기해?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앞만 발버둥 쳐봐야 마냥 극골인 인간들이야. 더 늦어지면 나같이 돼. 배웠으면 좀 다르게 살란 말이야. 동생의 말 속에는 깡패의 세계와 다름없는 밑바닥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동팔은 자신이 속한 만화방 사람들을 옹호하지만 동생은 그곳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냉소적으로 비난합니다. 황동팔을 TV에서 나오는 뉴스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한미 관계와 시장 상황에 대한 뉴스가 그를 자극합니다. 미 한미 관계는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업계가 미국이 한 대 팔고 그만둘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가지고 시벌놈들 좆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싸움이 붙습니다. 황동팔은 시비가 붙은 남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남자의 여자친구에게까지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네가 맘에 안 들어서 그래 이 새끼야. 미영은 황동팔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며 동팔을 자극합니다. 야 황동팔, 네가 내 첫사랑이었던 거 알아? 너 내가 반무대 댄서라고 지금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는 넌 날 건달 백수밖에 더 되냐?
그들은 동팔이 묵는 허름한 방에 도착합니다. 나 이런 데 살아. 쓸만하지? 너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는 거야. 하지만 미영은 동팔의 곁을 떠나 도망칩니다. 야, 황동팔! 도망가는 거야? 야, 황동팔! 황동팔! 야! 이 나쁜 자식아! 미영은 동팔에게 잠시 흔들리지만 동팔의 비루한 현실을 확인하고는 그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미영이 동팔에게 느꼈던 감정은 첫사랑의 추억일 뿐인지 현실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담은 한 사장과 함께 미장원에서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마담은 자신의 만하튼교부 번조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 사장은 어음으로 운영되는 자신의 사업에 고충을 토로합니다. 만화 좋지요. 저도 어릴 때 만화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현잘 장사니까 속은 편하실 깹니다. 저야 매달 몇 억씩 매상을 해도 대부분 어음이라. 황동팔은 계속해서 마담을 따라다니며 그녀를 귀찮게 합니다. 이봐요 깡패 양반. 사춘기 애제도 아니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나 오늘 무척 바쁜 사람이에요. 할 얘기 없으니까 따라오지 말아요. 일 방해 안 할게요. 방해돼요. 그러니 제발 가서 싸움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자기 볼 일이나 봐요. 마담은 만화방에서 규율을 정하고 관리합니다. 동팔도 결국 그녀의 만화방에 머물기 위해 규칙을 외웁니다. 첫째, 기영이 그 새끼, 아니 기영이에게 사과할 것. 둘째, 절대 남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만화방에서 하지 말 것. 셋째, 마담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넷째, 이상한 눈길로 날 쳐다보지 말 것. 이때 정치 뉴스에서 미소 외무장관 회담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중거리 핵미사일 감축 문제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의 불안한 정치 상황은 영화 속 인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보이지만 사실상 이들이 만화방에서 겪는 불안정과 폭력의 근원이 됩니다. 만화방에 최효진이라는 새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는 돈 대신 먹고 재워달라고 부탁하며 만화방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엄지 만화방 총무로 일하게 된 최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손님들에게 만화방 비디오 상영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성룡의 코믹 액션물, 청노리스의 전쟁 액션물,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핑크 프로덕션의 에로틱 영화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오늘의 빅 하이라이트, 광란의 야생마 3입니다. 돈 많고 시간 많은 젊은 미도환이 어느 무인도에서 야성 그 자체인 청년과 펼치는 사랑의 유시를 아주 진하게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만화방은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부터 노동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여 유희를 즐기던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유진이 소개하는 저가한 B급 비디오들은 고단한 삶을 잠시 잊고자 했던 탈출구였습니다. 황동팔은 유진에게 무협지 몇 권을 추천받습니다. 유진은 천하제일방을 초보자용으로 추천하며 무림 계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좋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이 초보자용으로 참 좋아요. 줄거리도 재미있고 무림 계보가 속속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요. 유진은 만화방에서 라면 배달 등 잡일을 하지만 한 손님이 라면 국물을 튀겼다며 그를 모욕하고 괴롭힙니다. 야 씨발놈아, 눈깔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 빨리 닦아 씨발놈아. 죄송합니다. 이때 황동팔이 나서서 유진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뭔데 나서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끝내. 여기 니들만 있는 데가 아니잖아. 안 그래? 유진은 황동팔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둘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 엄지만화방 총무 최유진입니다. 황동팔이요? 마담, 황동팔, 유진, 그리고 규율부장 김기영까지 모여 이들은 마치 엄지그룹 중역 회의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끼리는 아마 수인사가 있었죠? 이렇게 모이니까 엄지그룹 중역 회의 같아요. 그래 이 자식아, 너희들한테 구호밖에 안 되는 일이지. 난 이놈들 뱃속까지 다 알아. 무식하고 야비하고 추잡스러운 자식들. 꺼져. 이 장면은 마담이 건달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황동팔에게서 무식하고 야비함의 전형을 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시 황동팔이 보여준 약자에 대한 연민, 소녀를 보호하려 했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황동팔은 동생, 미영의 연락을 전해준 동생으로 추정되는 동생을 만화방에서 만납니다. 동생은 만화방 생활을 하는 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책합니다. 넌 내가 행복해 보이니? 지저분한 만화방에서 매일매일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지내는 게 즐거워 보여? 왜 그렇게 얘기해?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암만 발버둥 쳐봐야 마냥 그 꼴인 인간들이야. 더 늦어지면 나같이 돼.
배웠으면 좀 다르게 살란 말이야. 동생의 말 속에는 깡패 세계와 다름없는 밑바닥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동팔은 자신이 속한 만화방 사람들을 옹호하지만 동생은 그곳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냉소적으로 비난합니다. 황동팔은 TV에서 나오는 뉴스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한미 관계와 시장 상황에 대한 뉴스가 그를 자극합니다. 뉴스 앵커. 한미 관계는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민간 업계가 미국이 한 대 팔고 그만둘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가지고 씨발놈들 족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냐.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싸움이 붙습니다. 황동팔은 시비가 붙은 남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남자의 여자친구에게까지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이 새끼야. 나레이션. 미영은 동팔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며 동팔을 자극합니다. 야, 동팔, 네가 내 첫사랑이었던 거 알아? 너 내가 밤무대 댄서라고 지금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는 넌 날 건달 백수밖에 더 되냐? 그들은 동팔이 묵는 허름한 방에 도착합니다. 나 이런 데 살아. 쓸만하지? 너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는 거야. 하지만 미영은 동팔의 곁을 떠나 도망칩니다. 야, 동팔! 도망가는 거야? 야, 동팔! 동팔! 야! 이 나쁜 자식아! 미영은 동팔에게 잠시 흔들리지만 동팔의 비루한 현실을 확인하고는 그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미영이 동팔에게 느꼈던 감정은 첫사랑의 추억일 뿐이고 현실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담은 한 사장과 함께 미장원에서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마담은 자신의 만화 되본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 사장은 어음으로 운영되는 자신의 사업의 고충을 토로합니다. 만화 좋죠? 저도 어릴 때 만화가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현찰 장사니까 속은 편할 수 있겠습니다. 저야 매달 몇 억씩 매상을 해도 대부분 어음이라. 나레이션. 황동팔은 계속해서 마담을 따라다니며 그녀를 귀찮게 합니다. 이봐야 깡패 양반. 사춘기 애들도 아니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나 오늘 무척 바쁜 사람이에요. 할 얘기 없으니까 따라오지 말아요. 일 방해 안 할게요. 방해돼요. 그러니까 제발 가서 싸움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자기 볼 일이나 봐요. 나레이션. 마담은 만화방의 규율을 정하고 관리합니다. 황동팔도 결국 그녀의 만화방에 머물기 위해 규칙을 외웁니다. 첫째, 기영이 그 새끼, 아니 기영이에게 사과할 것. 둘째, 절대 남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만화방에서 하지 말 것. 셋째, 마담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넷째, 이상한 눈길로 날 쳐다보지 말 것. 이때 정치 뉴스에선 미소 외무장관 회담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중거리 핵 미사일 감축 문제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의 불안한 정치 상황은 영화 속 인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보이지만 사실상 이들이 만화방에서 겪는 불안정과 폭력의 근원이 됩니다. 만화방에 최유진이 하는 새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는 돈 대신 먹고 재워달라고 부탁하며 만화방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엄지 만화방 총무로 일하게 된 최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손님들에게 만화방 비디오 상영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성룡의 코믹 액션 영화, 청노리스의 전쟁 액션물,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핑크 프로덕션의 에로틱 영화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오늘의 픽 하이라이트, 광년의 야생마 3입니다. 돈 많고 시간 많은 젊은 미망인이 어느 무인도에서 야성 그 자체인 청년과 펼치는 사랑의 유희를 아주 진하게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만화방은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부터 노동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여 유희를 즐기던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유진이 소개하는 싸구려 B급 비디오들은 고단한 삶을 잠시 잊게 해주는 탈출구였습니다. 황동팔은 유진에게 무협지 몇 권을 추천받습니다. 유진은 천하제 일방을 초보자용으로 추천하며 무림계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 좋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이 초보자용으로 참 좋아요. 줄거리도 재미있고 무림계보가 속속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요. 유진은 만화방에서 라면 배달 등 잡일을 하지만 한 손님이 라면 국물을 튀겼다며 그를 모욕하고 괴롭힙니다. 야, 이 새끼야. 눈깔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 빨리 닦어, 씨발놈아. 죄송합니다. 이때 황동팔이 나서서 유진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뭔데 나서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끝내. 여기 니들만 있는 데가 아니잖아. 안 그래?
유진은 황동팔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둘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 엄지만화방 총무 최유진입니다. 황동팔이요. 마담과 황동팔, 유진, 그리고 규율부장 김기영까지 모여 이들은 마치 엄지그룹 중역회의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끼리는 아마 수인사가 있었죠. 이렇게 모이니까 엄지그룹 중역회의 같은데요. 만화방은 이들에게 단순한 일터나 은신처가 아닌 작은 사회이자 가족이 되어갑니다. 마담은 사업주로서, 황동팔은 실질적인 규율관리자로서, 유진은 총무로서 각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마담은 유진에게 왜 집이 항도동인데도 만화방에서 새우잠을 자는지 묻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작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관찰하며 견문을 넓히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은 작가가 되고 싶어서요. 좋은 소설을 쓰려면 견문을 넓혀야 하거든요. 하필이면 쥐저분한 만화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요? 그럼요. 소설은 삶의 진실을 담는 거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지내는 게 꼭 필요하죠. 그때 만화방에 경찰 순경이 나옵니다. 단속 나온대요? 잘해, 자식아. 뭐더래? 단속 나온다는데 빨리 나가요. 황동팔은 김순경에게 자신의 팔뚝에 새겨진 장미문신을 보여주며 사연을 말합니다. 고2 때 학교에서 잘리고 집까지 뛰쳐나왔지. 그때 새긴 거요. 언젠간 내게도 이 장미처럼 잘 나가는 세월이 오겠지 뭐 이런 뜻이요. 만화방에 또다시 폭력배들이 들이닥칩니다. 김기영이 소주 외판 회사가 부도나서 만화방에서 죽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던 찰나였습니다. 그 새끼 어딨어? 인상 족같은 놈. 내 가게야. 손대지 마 이 자식들아. 폭력배들은 만화방 집기를 부수고 난장판을 만듭니다. 절망한 마담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집어치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지긋지긋해. 다 때려치고 말 거야. 제발 좀 꺼져줘. 하지만 동팔과 기영, 유진은 마담을 위로하며 함께 만화방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마담, 가게 안 빼서 우리 손으로 고칠 테니까 문을 닫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알아서 하쇼. 이 만화방은 가리봉동 밑바닥 인생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이곳이 부서지는 것은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죠. 공동체가 힘을 합쳐 가게를 복구하는 모습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한편 황동팔은 누군가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납니다. 어쩌다 보니 무협지 쓰는 아르바이트로 하게 됐죠. 요즘 대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거란 생각에서요. 그는 무협지를 통해 정치 상황을 슬쩍 비판했고 그 결과 이적 표현물 작성 혐의로 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난 정말 민주화니 군사독재니 하는 말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근데 운동권 애들이나 되는 수배자가 된 거예요. 황동팔 씨, 정달식이라고 알죠? 정달식? 뺑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황동팔 씨가 살인을 하고 도피 중에 있다는데. 개자식. 사람은 그놈이 죽였어. 난 망을 봤을 뿐이라고요. 신문관은 동팔에게 살인죄 누명을 벗겨주는 대신 만화방에서 같이 지내는 김기영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김기영이라고 있죠? 그 친구 아주 위험한 인물이요. 말하자면 골수 빨갱이다 이거요. 우리를 도와준다면 내가 황동팔 씨한테 좋은 쪽으로 손을 좀 써보겠어. 황동팔은 우발적 살인 누명과 이적 표현물 작성이라는 정치적 죄목, 두 가지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신문관이 요구하는 김기영은 그의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동팔은 배신과 자유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만화방 재개업을 축하하고 군에 입대하는 김기영의 환송을 겸한 술자리가 열립니다. 저 내일 군대 가거든요. 가기 전에 인사도 드리고 또 그러니까 만화방 재개업 축하연 겸 입대 환송연을 한 잔 사겠다 이거예요. 술자리 도중 유진이 혜성실과 위장 취업자 민지호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혜성실과 위장 취업자 민지호 맞죠? 잔을 짜는 게 나였잖아.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민지호, 즉 유진은 소리칩니다. 누나 집이라서 왔다 이 새끼야. 민지호는 바로 마담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이 만화방은 활동인 동생을 숨겨주기 위한 은신처였기도 한 것입니다. 마담은 가리봉동의 억척스런 여인이지만 속으로는 사회운동을 하는 동생을 숨겨주는 이중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녀가 깡패들을 경멸하면서도 황동팔을 완전히 내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유진을 만화방에서 일하게 했던 이유가 모두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난 후 마담은 만화방 옥상에서 민지호와 이야기합니다. 저 다닥다닥 붙은 집들, 악다구니 쓰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왜 그렇게 이 동네가 지겹고 미웠는지 할 수만 있다면 여길 뜨고 싶었는데. 마담은 결국 이곳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 갈 사람 가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마담은 만화방을 위해 고사를 지셉니다. 그녀는 지신님, 조왕신님, 비디오신님, 만화신님 등 모든 신령님께 빌며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엄지마담 신필순 고한원이 남한 땅 서울 가리봉에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보금자리 조그맣게 꾸며 여기 내놓은나니. 불량 만화, 포르노 만화, 관제 홍보 만화 등 나쁜 만화들은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건전 만화, 우량 만화, 좋은 만화들은 매일매일 쏟아지게 해주시어서. 바로 그 순간 만화방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민지호를 검거하기 위한 대규모 공안당국의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지 어딨어? 찾아봐. 이 자식 이거. 어디로 숨었냐? 민지호는 옥상으로 도주합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그를 추격합니다. 물건 떴다. 물건 떴다. 민지호, 숨어있지 말고 슬슬 나오시죠. 마담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때 황동팔이 나타납니다. 움직이지 마, 이 새끼들아. 황동팔은 마담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는 마담의 목에 칼을 겨눕니다. 황동팔 씨,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요. 우린 지금 공무 수행 중이요. 입 닥쳐, 이 개자식아. 그래, 미쳤다. 한 발만 움직이면 이 여자 죽어. 황동팔의 희생으로 민지호는 탈출 시간을 법니다. 동팔은 경찰에게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죽여, 이 새끼들아. 그는 결국 자신이 바라던 장밋빛 세월을 얻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가장 인간적이고 숭고한 선택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88년이 됩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썸머타임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작됩니다. 88 올림픽을 대비해 오늘부터 썸머타임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하루 6시를 기해 일제히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만화방에는 마담과 이전에 마담이 보호했던 소녀 혹은 마담의 딸로 추정되는 아이가 함께 있습니다. 지호 삼촌도 와? 그럼 유진이 삼촌이랑 성열 많이 사갖고 올 거야. 가자. 황동팔은 떠났지만 만화방은 여전히 가리봉동 사람들의 보금자리로 남았습니다. 마담은 이제 이 공동체의 든든한 주인이 되었으며 희생된 이들의 기억과 약속을 안고 살아갑니다. 1987년 격동의 시대 가리봉동의 허름한 만화방에서 피어난 거친 삶과 아름다운 희생. 이것이 우리가 장밋빛 인생에서 소리로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